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상승 2430선에서 다소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대변수 챙겨볼 거, 이번 주에 또 챙겨볼 핵심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10시 왕해설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D-1이라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11일 날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때부터 해서 실적 시즌이 개막된다는 의미일 거고요. 깜짝 실적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전에 이제 연휴 사이에 발생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유가의 급등 말고는 시장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가 강한 견조한 이유는 뭘까요? 네, 유가가 했었는데 조금 더 주춤한 모습도 보입니다. 예. 지금 미국 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의지를 또 전달했다고 지금 아침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브레이킹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 중동 지역은 조금 이제 오늘 제가 SNS 보다가 좀 재밌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네. 쟤네들은 맨날 싸우는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렇게 보는 시장인가라고. 그러기엔 또 희생자가 너무 많아요. 네네. 할 정도로 이제 오늘 시장이 별로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희생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확전이 될 것이냐의 가장 큰 핵심은 이란에 있을 것 같아요. 이란. 그 배후로 지금 이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란은 또 아니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무력 충돌과 관련된 부분들은 변수가 유가도 마찬가지고 이란의 변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루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관련된 부분구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 나서기는 사실상 굉장히 조금은 부담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유가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대규모 지금 하방 경직선에 대한 이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유가가 올라갈 때 약간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 저항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100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다시 좀 수요 저항이 국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유가 관련된 부분에도 다소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급등할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확산이 되거나 확정이 되고 이란이 참전하고 전면전 가고 이러면 또 굉장히 다른 변수가 되겠지만 현재 국면만 딱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는데 두 가지 속보예요.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냐면 가자지구의 어느 정도 세력, 자기네들의 어떤 입지를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게 됐다라고 아침에 속보가 나왔고 통제권 안에 들어갔다. 그렇죠. 통제권에 들어갔다 이야기 나왔고 두 번째로는 로이터 통신에서 휴전 가능성을 이제 벌써부터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미국 쪽에서는 지상군 파견 안 하겠다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내년 재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부분을 빠르게 좀 수습을 하기를 좀 원할 거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아침에 어디를 지지한다 약간 성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결국은 중도자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너무 시장이 발작으로 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된다 말씀드린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 너무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확전이 돼서 뭔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조금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이고요. 또 시장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유가 말고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쪽은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튀지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결국 에너지 관련 쪽 말고는 나머지들은 크게 아직 지표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아침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전쟁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것은 한번 좀 지켜보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는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번처럼 93, $4 있을 때 이런 게 있으면은 튀어오르면서 사실 단기적으로도 $100 위협할 수 있었는데요. 고점에다가 좀 내려온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약재를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제 뉴욕에서는 4% 올랐죠. 86.38인데 지금 WTI 기준으로 실시간 선물을 주면 0.3 정도 마이너스로 해서 일단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다만 또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문제 말고는 국내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하고 실적 발표, 네.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핵심 이슈인데 삼전은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3분기 전반적인 실적 동향은 어떨까요? 네,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는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가에 대해서 롱과 숏 포지션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가를 놓고 선물 투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11.4배 정도까지 올랐다. 이게 뭐냐면은 올라가는 쪽에 상방 배팅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롱과 숏의 포지션이 10배 이상 오버됐을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 흐름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 11.4배까지 유가 상방에 엄청나게 지금 포지션을 집중해 놓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상방 제한을 좀 막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다소 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지만은 상방으로 방향을 더 틀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이제 11일이니까 내일 정도 나오겠죠.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1조 8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조 언더로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주면 그냥 안도랠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오늘 좋은 이유는 이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 관련해서 중국의 장비 반입에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신기술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불확실성이 일단 나온 부분에서 그게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렌드 폴스 쪽에서 4분기 이후 내년에 가격 전망을 했는데 낸드와 디램의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상향 추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4분기까지는 낸드 감산이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정비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감산이 이루어지면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고정비 때문에 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3분기 정도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4분기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을 가지고 어떤 실적단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빠르게 레버리지가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업황에 대비해서 아마 6개월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주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2분기 정도를 바라보더라도 지금 4분기 정도의 어떤 내년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이걸 믿는다면 주가 부분은 상방 쪽으로 가격을 조금 더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봤고요.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 섹터인데 엔터지를 꼽으셨는데 주가는 최근에 엔터가 핫하지 않은데요? 네, 핫하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오늘 특히 놀자주는 다 안 되고 있어요. 엔터. 항공, 면세, 화장품, 뭐 대부분 다 좀 좋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당연히 놀자주는 좀 부정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 10월 넘어가면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것이고 오히려 주가가 빠져준다면 이번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보면 결국은 SM 같은 경우가 3분기 그리고 하이브와 JYP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YG는 좀 뺐는데요. YG는 지금 블랙핑크 관련된 노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YG 같은 경우는 썩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완전체로 계약이 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YG는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M과 하이브, JYP 정도를 보는데요. 신인 그룹들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8개 팀이 한국, 일본, 미국에서 데뷔를 합니다. 신규 신인 그룹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모멘텀이 되는데 그게 왜 모멘텀이 된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동방신기 등등을 포함한 여러 아주 걸쭉한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그룹들이 새롭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이 걸렸어요. 굉장히 신인 그룹들이 오랫동안 바닥을 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신인 그룹들은 특히 뉴진스 등을 포함한 신인 그룹들은 나오자마자 100만 장씩 팔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룹들이 잘하고 있는데 신인 그룹들이 나오자마자 실적이나 매출을 애드업을 바로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비를 충분히 감내하고 또 이익을 내주는 부분까지 빨리 1년 만에 바로 다루기 때문에 신인 그룹이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매크로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사실 뭐 25년 기준으로 봤어도 하이브나 JYP 등등 그 SM도 마찬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조정을 꽤 받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왔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4분기 주요 아티스트 컴백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인 그룹들의 데뷔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3분기 이거 본다면 하이브는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지금 683억 그리고 JYP는 407억 그리고 전반적으로 SM 같은 경우는 뭐 571억까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YG는 27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과 YG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3분기 하이브와 JYP는 부합을 할 것으로 봅니다. NCT 드림과 트레저 성장이 긍정적이고 YG 같은 경우는 또 자회사 플러스의 뭐 탄탄한 이익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3분기 말씀드렸던 SM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상반기는 조금 주춤했지만 M&A 이슈 때문에 그랬지만은 상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SM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4분기는 하이브와 JYP의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10월 달에는 NCT 127, 그다음에 TXT 17, 그리고 11월에는 정국,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레드벨벳, 있지 등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컴백을 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메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 상향 시즌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10년간 두 번의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팬덤을 확보했고 연간 뭐 2, 3천억 내외 영업이익을 기록한 시대가 왔는데 세 번째는 뭐죠? 미국 글로벌 현지 대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A2K 이번에 이제 JYP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뭐 Are You Ready 관련된 현지화 프로젝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라이즈 같은 어떤 한국 기준의 100만 자 이상의 데뷔 앨범 엄청난 성과를 신인이 또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A2K는 상당히 좀 모멘텀의 팬덤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JYP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뭐 니지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공을 가지고 또 한국에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의 어떤 멤버들과 그다음에 신인 그룹들이 연계가 되면서 4분기 이후 내년 1분기까지도 상당히 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엔터주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핫하기보다는 앞으로 핫할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4분기에. 또 이제 양도세 이슈들이 있어요. 많이 오른 것들은 4분기에 그런 게 좀 부담이 될 텐데요. 엔터주는 사실 뭐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요. 기대감을 갖고요.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또 어떤 걸까요? 네. 지금 9월 달 넘어서면서 10월 달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 엔터바이오가 괜찮아요. 네. 지금 사실 엔터바이오 생각하면 1년 내내 생각해 보십시오. 수익률이 어땠는지. 시장이 올라갈 때 엔터바이오는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지 못했는데 9월 말 정도부터 10월 접어들면서 엔터바이오가 튀어오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뭐 4% 이상 올라간다든지 예. 최근에 뭐 유한양행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지난번에 네. 합병 이야기, 이사 합병에 관한 이제 그 청신호가 좀 켜졌다. 네. 외국에서 뭐 네네.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뉴스 때문에 좀 강한 거고.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약 관련된 부분이나 뭐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에서 네. 모멘텀을 또 이번에 4분기에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뭐 강했던 주소도 좀 2차 전지라든지 로봇 뭐 이런 AI 관련된 주들이 지금 다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었는데 모멘텀을 갖고 들어오는 쪽을 지켜보는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있죠.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일상 결과를 발표했던 이뮤노반트 이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마리포사라는 임상에 대한 성공을 발표한 존슨앤존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ESMO라는 게 이제 유럽 종양 학회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발표될 성세 결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소세 포함 1차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 임상 상상이 마리포사 여기에 렉라자와 그다음에 리블리반트 관련된 병용요법이 티그리소 단독 대조군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차 평가 지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관련돼 지금 유럽 종양학회 관련해서 지금 10월 달에 진행되는 일정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되고 일반 초록 공개는 10월 16일 그리고 후기 초록 공개는 19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지금 관심도가 높은 것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납 병용 임상 3상 마리포사의 결과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지금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 가장 지금 주목을 받았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납 관련된 병용 요법이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이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한양행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관심주로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임상 1상 결과가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 아마 유효성이나 내약성 그리고 뇌전이 반응률 관련해서 이번에 나올 걸로 가는데 아마 보르노이의 약물 설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 첫 결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ABL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주목받는 부분에 대해서 GI 이노베이션 이쪽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장 지금 핫한 쪽은 결국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좀 핫하고요. 그다음에 HK 이노엔, 그다음에 한미약품. 근데 한미약품은 왜 지금 핫하냐?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비만약 관련된 관련해서 한미약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선호 종목으로서 지금 이야기되는 게 GI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보르노이, 오스코텍, 그다음에 ABA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 외에 논외로 큰 종목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지금 컨센 대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3분기 실적부터 4공장 실적이 본격적으로 애드업 되는 게 이번 분기부터이다. 그리고 5공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 정신호, 그다음에 합병 시점과 즈음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놓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합병 시점 즈음에서 아마 서정진 회장은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 종양학회 관련된 또 뭐 여타 그런 바이오텍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 1분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건 어쨌든 이 연휴 전에도 강했던 게 비만 치료제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핫한 정도인데 어느 정도이냐면 월마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별로 실적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물론 있었겠죠. 실적이 안 좋았던 이슈가 있었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석한 자료 중에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만약이 워낙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핫하다 보니까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수요가 줄었다라는 약간의 뭐랄까 핑계라 할까요? 변명이라 할까요? 이런 말까지 공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가 활성화되고 미국 시장에서 많이 이제 이 통용이 되다 보니까 먹거리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손이 안 간다고들 해요. 이와 관련해서. 근데 물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만약을 먹는 분들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곧 들어올 텐데 그만큼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많던 우리 명품 관련된 종목들 다 제치고 비만약이 지금 시가총액에서 1위를 하고 있고 뭐 덴마크인가요? 그 나라는 그 비만약 때문에 수출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달러가 너무 많이 유입되니까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지금 달러가 들어오니까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이 비만약의 열풍은 글로벌로 지금 엄청나게 핫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약이 많이 이제 형성되고 그다음에 주사제뿐만 아니라 경구용 약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 이제 뒤에 되는 경구용 약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주자들이 다시 한번 비만약이 또 뛰어들기 때문에 이 시장 커지는 국면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CMO 관련된 한미약품이 결국은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점도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과 함께 관심 섹터는 박근영 부장님 섹터 엔터 오늘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주목합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